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지자들은 추석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해 발걸음이 부산합니다. 이쌍갑은 이춘석과 김수웅 등 전현직 국회의원 대결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이싸늘은 한병도 의원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은 현 신영대 의원의 김의겸 의원, 최이배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불꽃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시작한 익산시는 자치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개천절, 징검다리 임시 공휴일이 더해져 연휴가 6일이나 이어집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전통놀이와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어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산 갑을 군산 선거구에서는 현재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행사 참여와 SNS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추석 민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주요 사거리마다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홍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 입지자마다 행사 참여나 SNS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익산갑 선거구는 민주당 김수웅 현역 의원에 맞서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이춘석 전 국회의원, 성기청 전 LX 구토정보공사 상임감사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진보당은 정권희 익산지역위원장이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갑은 김수웅, 이춘석의 리턴 매치가 흥행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수웅 의원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좌진을 물갈이했고, 이춘석 전 의원은 유동인과 많은 모연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을지역구 일부 편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익산 을 선거구는 민주당 한병도 현역 의원과 이희성 변호사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석삼 익산을 당협위원장, 정의당은 권태용 전 중앙당 사무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 을은 한병도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이희성 변호사의 선전 여부입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신영대와 김의겸 등 2명의 현역 의원과 전수미 변호사, 최이배 전 국회의원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근열 군산시 조직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여성 신인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경선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새만금 개발 방향을 새롭게 짜겠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대응 능력을 지켜보고 있어 정기 국회에서의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검찰의 새만금 시민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에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에서 총선 후보를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비례랑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전주, 익산, 부산 정도에서는 표를 얻어가야지.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제22대 총선.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거구마다 다양한 변수와 흥행 요소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KG 모빌리티로의 인수가 확정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KG 모빌리티는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해도 군산형 일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KG 모빌리티가 군산 공장의 인력 충원과 생산 확대 등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군산 공장은 인수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난달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빚 보증을 선 전북도의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난 25일 KG 모빌리티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에디슨 모터스 회생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 과정에서 전북도 산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55억 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대출 보증한 94억 원 가운데 39억 원만 변제받는 채무 탕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2년 전 에디슨 모터스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빚 보증까지 나섰다가 100억 원에 이르는 대출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에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업의 입주 심사 때 사업 제안서와 함께 기업 구상이 담긴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산단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한 56공고에 대해 2029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7%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6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한 동에 6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해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특별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철거가 계약 불발로 철거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따르면 야영장 인근에 보관 중인 텐트와 매트, 취사용품 등을 철거하는 7,800여만 원짜리 용역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지난 25일 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앞두고 용역을 포기함에 따라 재입찰이 진행되면서 철거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마을자치 연금 사업을 시작한 익산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익산의 마을자치 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마을자치 연금 사업 신청,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관련 근거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연금 지급 조건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70세 이상 주민입니다. 또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은 차질 없는 연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전국 제1호로 2021년 성당포구마을, 2호 완주군 도계마을, 3호 금성마을에서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호 마을로 두동 편백마을이 추진하고 있어 연금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부터 앞장서서 이런 마을 자치연금들이 우리 익산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널리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국민연금공단이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마을자치연금 사업. 조례 제정이 전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어청도를 시작으로 섬마을 LPG 시설이 구축됩니다. 군산시는 어청도에 LPG 공급 시설이 구축돼 가스안전 점검 검사까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2억 6천만 원을 들여 계야도와 명도, 말도, 연도까지 LPG 배관망과 가스 저장 탱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섬 지역은 LPG 일회용기를 활용해 가스를 공급받아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2차 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지원 원스톱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전담팀은 기업 입주를 돕기 위해 기반 조성부터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 정주 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시 부시장의 단장으로 산업혁신과가 입주기업 민원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업의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무리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신의 지망대학의 반영 비율과 가중치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EBS 수능 교재 위주로 중요 개념이나 지문 논지 파악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컨디션 유지를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4일 동안 군산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이 기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잠시 멈춥니다. 이 기간에는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와 구매 취소, 결제 및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개천절 징검다리 임시공휴일 더해져 엿새 동안 연휴가 이어집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전통놀이와 체험 행사,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 바람개비 태극기를 만들어 날리는 장면을 영상에 담습니다. 새로운 체험거리가 신기하고 일제강점기의 아픈 군산의 역사도 되돌아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 한켠이 아리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추석 연휴 때 한번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집 가다가 언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여기 잠깐 들렀습니다. 추석 연휴 엿새 동안 군산과 익산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역사체험극과 거리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근대문화자원이 전시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건축관이나 미술관 등 벨트와 지역은 모두 무료로 개방되며 명절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관광지의 이름을 올린 고군산군도나 말랭이 마을, 금강습지 생태공원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익산은 밤낮으로 즐기는 문화행사가 풍성합니다. 왕궁보석 테마관광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이 연휴 동안 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보석박물관과 교도소 세트장은 추석을 맞아 윷놀이와 딱지치기, 가래떡 굽기 등 추억의 놀이터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미륵사지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미디어 아트 페스타가 오는 9일까지 열리고 매일 저녁 30분 간격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나바이 성당이나 용암 바람개비 길도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대 교수가 유학생 인건비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대 A 교수가 유학생 인건비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올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 학생 3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6시쯤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이웃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서울에서 군산 간 최대 소요시간은 9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귀성 방향인 서울에서 군산은 9시간 20분, 귀경 방향인 전주에서 서울은 지난해와 유사한 5시간 35분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7만 대로,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51만 2천 대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 혼잡으로 최대 소요 시간이 예상되는 때는 귀성 방향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귀경 방향은 29일 오전 12시에서 오후 8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사업장 임금 체불은 지난달 말 기준 26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도내 체불 임금은 진정 고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더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1억 5천만 원의 임금이 밀리고 군산 제1택시는 6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집중지도를 예고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사업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감독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5개월 체류형 외국인 노동자이며 길게는 석 달까지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계절 노동자가 합의를 통해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일선시군 농업정책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는 7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과 변동이 없이 침체를 이어갔습니다. 매출과 채산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평가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채산성과 자금사정 등이 지난달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실사지수는 59까지 하락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주 동물원이 정상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물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에는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동물원 안에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전면 보수 작업을 진행해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개천절 대축제가 오는 10월 3일 당군 성당에서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당군 성조 봉성회가 주관하는 개천절 대축제에서는 당군 어진 행차의 당군 제연과 서동 취타대, 삼기농욕 풍물단 등 100여 명의 행렬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천대제와 국악공연 등 전통문화예술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개천절 대축제가 열리는 당군 성당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인 고 이시영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당군 영정을 기증받아 모신 곳입니다. 군산대가 6차례 연속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인적자원개발 인증사업에서 직급별 역량모델 기반 인사관리, 필요 역량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대는 2008년 호남권대학 최초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마다 재인증을 획득해 올해까지 6차례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교도소 장애인 수용자 박모 씨가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귀금속 공예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44살인 방 씨는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귀금속 공예 직종에 참가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방 씨는 올해 전북지방 기능 경기 대회 금상을 차지하면서 이번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한편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관은 2003년 개관 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 29개, 은 38개,
동 32개 등의 메달을 땄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낭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63세대 사랑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꾸러미는 명절 음식의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군산시 지부에서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우 116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부된 상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따뜻한 식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